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와, 오늘 빨간 맨투맨 셔츠. 네, 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2주 정장을 입고 와서 제 오후에 잠깐 일이 없어서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서요. 아, 편안해 보이고 좋습니다. 반면에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제가 반면에라고 한 이유는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선보러 가시는 목장으로 이렇게.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아니에요. 제가 주말 동안 언니네를 만났는데 네. 조카들이 저희 태웅이, 채원이 네. 조카들이 이모 좀 예쁘게 입으라고 이모 이쁘게 입어 이래서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네. 이쁘세요. 이쁘세요.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워낙 좀 무거운 얘기도 많고 해서 웃으면서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또 무거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제가 두 분의 변호사가 나오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뭐 조국 장관의 사퇴도 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만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가 유명한 가수 겸 방송인이죠. 설리, 네. 본명이 최진리 씨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만 뭐 아직 확정 판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악플로 오랫동안 시달렸고 아유. 이미 2016년도에 한번 이 세상을 뜨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쪽으로 좀 보이는데 악플 말입니다. 네. 지독히도 악플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 설리 씨. 25살밖에 안 됐죠. 안 됐어요. 예. 정말 이 악플이라는 거 네. 일단 이거 친고죄예요? 어떤 죄예요? 일단 악플도 종류를 좀 나눠보면요. 예. 그냥 단순히 인신공격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 예. 뭐 XX, 우리 숫자 들어가는 막 XXX 막 이런 것들을 올린다면 그건 이제 형법에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자, 있어요. 욕설이면 무조건 네, 그렇죠. 죄입니다. 그냥 예.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했다면 그건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그 예.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했다더라.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고 이게 예.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그런 내용의 댓글 올리면 이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예. 수사기관에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저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럼 처벌 안 하는 건데요. 이 반의사불벌죄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사실상 봐야죠. 친고죄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욕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죄가 되고 욕설이 아니더라도 허위 사실로 모욕감을 주면 요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조 변호사님? 그 허위 사실도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예. 사실을 적시해도 그렇죠.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예.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뭐 예를 들면은 멍청하다. 예. 뭐 아니면은 뭐 생긴 게 뭐 같다. 예. 예, 뭐 이런 식의 것은 욕설은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들었을 때 명예가 훼손되면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생긴 게 뭐 같다. 뭐 예. 이 멍청아, 바보 이런 예. 것도 다 그렇죠. 처벌 그리고 또 대상이- 줄거리가 처벌 있는 대상이 경우도 돼요? 있어요.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제가 얘하고 뭐 사귀었는데 어쨌다더라. 예, 예. 막 회사에서 쫓겨났다더라. 근데 그게 허위거나 사실이건 간에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쓰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죠.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다만 이게 친고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반의사 불벌죄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많이 받지 않는 건데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저희 지금 채팅창이나 뭐 문자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 중에도 그런 것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보통 연예인분들이 예. 이런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좀 내가 이걸 괜히 문제 삼으면 계속 내가 주목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손해다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미지 때문에. 네, 많았어요. 최근에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설리 씨도 그렇지만 과거에 여러 연예인들도 이 소위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께서도 본인의 얘기, 본인의 의견 그냥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충격을 받을까 한 번 정도는 그럼요. 이게 나한테 이런 글을 누가 쓴다면 어떨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 글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 글이 듭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맞아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채팅 문화, 댓글 문화 네, 이거 만들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설리 씨 깊이 애도하고요. 네.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 그건 아니었고 오늘 주제는
최순실 씨의 어떤 뉴스로부터 저희가 모티브를 취했어요. 네. 오늘 뭐냐면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 수감 중 아닙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 라면서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전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편지 쓰고 뭐 받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법이 궁금했고. 예. 예, 일단 그 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 변호사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이게 뭐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편지는 어떻게 쓰고 이런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요. 예. 거기 보면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다른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써 있고 또 검열은 금지된다라고 써 있지만 예외 사유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편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예. 검열도 하면 안 돼. 예.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수용자의 경우는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서신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는 증거 인멸하거나 다른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예. 두 번째는 그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폭동을 같이 이 공모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고 증거 인멸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게 의심되면 검열도 할 수 있고 예. 또 아예 서신을 금지도 할 수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지금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 세 마리가 지금 뇌물이냐 문제가 돼서 이제 2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 같은 검열 뭐 유지되는 게 맞다? 지금은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는 예.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랜덤으로 열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질서 유지하고 증거인멸에 뭐 반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저는 입장? 검열은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인정은 합니다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검열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보다 더 최소화하자. 예, 맞습니다. 더 거의 안 들여다보다시피 하자. 위험이 있을 때만 들여다보자는 거죠. 더 최소화하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은 이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검열을 하자. 약간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일반인에겐 당연히 뭐 통신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우리 편지 마음대로 뜯어보면 안 되겠지만 이 교도소,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회적 위험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 봉합돼 있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가서 보복 범죄를 하려고 한 건지 예. 사회적 위험이 크다면 통신의 자유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수용자들의 서신 검열은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지금보다 입장입니다. 더 강화돼야 된다. 지금은 한 10% 정도 열어보는 건가요? 지금? 뭐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그 정도 열어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 질서 유지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뭐 아니구나. 자유가 아니시죠. 백변 강화 네. 뭐 이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지금보다 더 최소화하자. 더 수감자들도 인권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편지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생각하시면 조변, 뭐 자유, 인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 드려야 될까요? 조 변호사님. 제가 제 입장은 그래요. 사실은 무검열이 원칙이에요. 법에 보면 검열을 할 수 없다. 다만 위험할 때만 검열해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해요. 지금 청취자 채팅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에 뭐냐면 예. 범죄자인데 무슨 범죄자한테까지 그렇게 인권 하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바로 그 포인트인데 첫 번째로는 누구나 자기 사생활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가족한테 보내거나 연인한테 보내거나 내용에 보면 편지까지 쓸 때는 굉장히 사생활적인 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언제 우리가 남의 자유지만은 체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으로 일기장도 다 보고합니다.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도장 참 잘했어요. 찍어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인인데도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느냐. 이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기 때문이죠. 군대처럼 이제 이분들은 재판받고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검열이 원칙인데 뜯어본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증거 인멸한다라는 정황이 있을 때 뜯어봐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원칙적으로 범죄자니까 다 뜯어볼 수 있다? 다 그 사람 사생활 들여다볼 수 있다? 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법에도 열어보지 말라고 자유가 있다라고 크게는 돼 있다. 그 예. 말씀. 거기에 더 충실해지자 이 말씀. 백 변호사님. 안 열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 열어보고 딱 그 편지 봉투 보면 이 사람은 좀 증거인멸할 것 같네. 그리고 열어보고 아니면 안 열어봅니까? 주 변호사님 진짜 예. 그러네요. 열어봐야 증거인멸의 알지 우려가 않느냐. 있는지 아니.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예. 자체를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은 뭐 관심법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문제되는 보복범죄 문제도 이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예요. 기결수 교도소에 있으면 에이 이제 뭐 증거인멸할 거 없겠네. 재판도 끝났는데 요즘에 형사적으로도 보복범죄 강하게 처벌하죠.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공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XX를 이렇게 해라. 그 무검열의 원칙이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아,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보복을 할 것 같아. 신입니까 교도관이? 원칙적으로 열어보는 게 맞죠. 주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최근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국감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년치 전국의 그런 구치소에서 서신 검열을 했던 것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예. 뜯어본 거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발송 금지된 게 1.8%래요. 1.8%? 예, 그러니까 100통을 뜯었는데 2통, 1.8통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개의 편지는 왜 뜯겼냐? 그냥 뜯긴 거예요. 그 내용을 교도관들이 다 본 겁니다. 애인한테 쓰는 거, 그럼요. 뭐 부인한테 쓰는 거 다. 그럼요. 그게 이제 구금돼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침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 아까 그 어떻게 뜯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예요. 네. 이분들은 예. 사람을 뭐 편지뿐만 아니라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다 합니다. 불구속인 사람은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구속실질심사에 의해서 한 끗 차이로 구속되고 구속되지 않고 하는데 구치소냐 집이냐가 그렇죠. 네, 근데 결정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은 다니면서 그럼 그분들도 다 감시해야 되나요? 사실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하자는 게 요새 사방이 CCTV고요. 네.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다 증거인멸하면 포렌식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범죄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조직범죄인데 아직 공범이 안 잡힌 경우라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특정 범죄를 찍어서 예.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증거인멸하는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움직임이 포착될 때 그 편지를 뜯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예. 아까 그랬죠. 일부 편지 뜯어보니까 98.2%는 멀쩡하고 네. 1.8%만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검열을 한다는 걸 수용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 쓰는 겁니다. 검열을 아예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를걸요? 분명히. 이거는 내 편지가 검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그런 내용을 함부로 못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고 검열 안 해도 이게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건 저는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자, 조변님도 검열을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최소화하자는 더 최소화하자는 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최소화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무검열 원칙으로 해서 검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좋은 내용들만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는 내용들로만 편지가 오갈까요?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까 불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 다 만날 수도 있고 예, 뭐 예. 전화할 수도 있고 예, 예. 편지도 쓸 수 있고 뭐 증거인멸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만 이걸 더 편지조차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근데요, 불구속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범죄행위의 중대성 있죠. 아주 좀 중대한 범죄에다가 예.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1차적으로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1차적 판단이 그렇게 나온 사람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이 나온 구속된 사람하고 동일한 잣대로 되긴 좀 어렵죠. 자, 오늘 조 변호사님 네.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조금 여기까지 허락이 돼서 아마 듣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요건 제가 좀 분명히 하고요. 저희가 요거 맡아주세요, 저거 맡아주세요. 나눠드렸다는 건 분명히 하고요. 88대 12. 예상 가능하네요. 오늘 좀 격차가 컸어요. 예상 가능하네요. 88% 대 12%로 검열을 더 강화하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와. 자,
주 변호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내일 발표하도록. 저 너무 시간이 짧은 걸 모르게 저 혼자 길게 했네요. 예.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일단 이랬다는 거. 아, 그렇군요.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제가 오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